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요 며칠 사이에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왜 계엄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번에 이제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약간 얘기 자체가 헌재를 상대로 변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헌재에서 변론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생중계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헌재에 가가지고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그 정면 승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이기 때문에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번에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계 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가? 통치행위라고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법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의해 가지고 그냥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통치행위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체로 인정된다.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통치행위라는 것은 대체로 인정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1979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었던 김재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김재규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1979년도에 대법원이 판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사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헌재가 뭐 79년도 그때뿐만 아니라 96년도에 금융실명제,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YS 때. 그때 같은 경우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칭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통칭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뭐라고 하냐? 통칭이가 맞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통칭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노희범 변호사도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같이 헌법에 그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행위들에 한한다. 그런데 계엄 선포 같은 경우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등으로 그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통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꼭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 사법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마비 상태에 이르른다면 마찬가지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계엄법 2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를 했었죠. 이번에 담화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마비이고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지금 케이스가 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회의 행정과 사법이 마비가 된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
뭐냐?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상사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또 이번 계엄은 무력을 통해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전복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인 만큼 지금이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실제로 헌법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비상사태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민이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주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되 양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허영 석좌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영 지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비상상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내란죄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아니 어떻게 2시간짜리가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냐? 내가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정기부터 끊고 그리고 국회를 갖다가 폐쇄를 시키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막고 그리고 평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기습적으로 하지.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나왔던 것처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뭐하러 이동을 시키겠냐. 군대를 다 배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지 맞는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이 적용이 되기 위해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내가 무슨 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야당의 폭거, 이재명과 찌재명의 저런 식의 폭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조청장 같은 경우도 경찰청장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6번 가까이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뭐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 김명수나 뭐 권순일 이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15명이나 잡아들으라라고 대통령이 나한테 6번이나 지시를 내렸고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김동연 부장판사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1심 무죄를 내렸다. 김동연 부장판사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은 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말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황정근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국회 해산 시도 등은 헌법에 위반되어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폭행, 약탈, 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내란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현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를 적용을 시키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수사 결과와 최소한의 법원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보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헌재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변론을 함으로써 뭔가 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헌재에 가가지고 기각이 돼버리게 된다면은 완벽하게 대통령이 다시금 뭐 부활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국면에 맞이하게 되겠죠. 과연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